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충북 여야 후보들이 격돌했습니다. 적극적인 공세를 펴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증금을 많이 넣으면 고가의 자동차를 싸게 탈 수 있단 말에 계약을 했다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액만 200억에 달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인도네시아 파묘 수출 중단 등 해외발 악재에 지역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여야는 상대에 대한 공세로 포문을 열었는데요. 전국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지역에서도 정치 대결의 색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청주체육관 광장에, 국민의힘은 청주 육거리 시장에 집결했습니다. 대규모 출정식으로 맞선 여야는 그동안 조절해오던 상대에 대한 공세의 수위부터 높였습니다. 민주당의 공격은 상당 부분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의 표적이 맞춰졌습니다. 경기도에서 활동했었던 김 후보의 정치 연고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충북 떠난 지 50년 된 무늬만 충북 사람인 그런 후보가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충북과 청주를 위해 민주당이 한 일이 많다며 보수 정권 깎아내리기에도 나섰습니다. 도대체 보수 정권에 들어섰을 때 우리 충북과 청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충북 선대위는 민주당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사사건건 가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방 권력도 우리의 손으로 바꿔주십사 하는 숙제인데 이 숙제를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충북을 위해서도 같이 풀어주시겠습니까? 무책임했던 12년 민주당 충북 도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청주가 교육의 도시라는 말은 있었으나 지금 그것은 가물가물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껏해야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는 내륙도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에 대한 견제로 호소했습니다. 충북에서 단체장 없이 지방의원 후보만 4명이 출마해 지방의회 교두보 마련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자 합니다. 도내 주요 거리마다 현수막이 내걸리고 유세차가 운행되며 선거 분위기는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후보들도 새벽 0시 선거운동에 나서고 대형 풍선 모형을 활용하는 등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석 달도 안 돼 치러지는 지방선거. 중앙의 정치 현안들이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일꾼을 뽑는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김병호 충북교육감 후보 측이 충북교총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김병호 후보는 현직 교원들 단체인 충북교총이 구체적 근거 없이 지난 10년 충북의 수능 성적이 전국 최하위라는 등의 성명을 낸 것은 교육감 후보로 나선 전 회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충북 선관위는 충북교총의 성명이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충주시장 선거 당시 불거졌던 라이트월드 논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라이트월드 투자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개장 당시 선거를 앞두고 충주시가 시민들에게 콘서트 초대권과 입장권 10만여 장을 돌렸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우건도 후보도 입장권 배포와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라이트월드 측이 홍보를 위해 초대권을 배부한 거라는 반박 자료를 냈고 국민의힘 조기룡 후보도 네거티브 전략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한 자동차 리스 업체가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고가의 수입차를 탈 수 있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결국 사기였습니다. 보증금을 많이 내면 매달 내는 이용료를 지원해주겠다길래 너도 나도 계약했는데 업체는 돌연 문을 닫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000명, 피해액은 무려 200억에 달하는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2차례 모두 반려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2년 전 김모 씨는 타던 차를 새로 바꾸려다 한 리스 업체를 통해 1억이 넘는 수입차를 빌렸습니다.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금융회사에 내는 월 리스료를 절반 넘게 지원해준다는 말에 선뜻 체결했습니다. 4천만 원을 주고 월 할부금을 23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데 그거의 반 이상이 되면 금액을 지원해주고 제가 95만 원에 하는 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차는 1년 가까이 기다려받았고 2달 동안은 지원금이 나왔지만 돌연 업체가 잠적해버렸습니다. 약속한 지원금은커녕 보증금 4천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금융회사에 중도 해지를 하려 해도 위약금만 수천만 원이라 3년을 더 끌어야 합니다. 중해지금을 알아본 게 4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내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거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 쓰듯이. 또 다른 피해자가 해당 리스 업체와 쓴 계약서입니다. 보증금 1,700만 원을 3년간 맡겨두고 매달 50만 원만 내면 차를 탈 수 있는 조건. 다른 리스보다 싸게 차를 탈 수 있다는 말에 선뜻 계약했지만 결국 보증금까지 날렸습니다. 당연히 지원을 받는 쪽으로 하지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부 다. 태양광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니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던 말과 달리 경찰 수사 결과 이 업체는 가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신규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주며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현재까지 1,000여 명, 경찰이 확인한 피해액만 200억 안팎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과 이달 초 리스업체 대표와 공범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계좌 내역과 계약 서류 등을 확보한 데다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있다고 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일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26억 원대의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업체 대표가 송달 서류조차 받지 않으면서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송달 처리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뭐 당장이라도 뭐 몇 개월 만에 끝낼 수 있게 되거든요. 계속 뭐 안 되고 뭐 이러면은 공시송달로 가야겠죠. 검찰은 2차례 영장을 반려한 이유를 묻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요즘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죠.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 중단까지 겹치면서 식당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지 김영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청주의 한 중화요리 전문점. 요즘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식재료 값에 고민이 깊습니다.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중화요리에 필수적인 식용유. 지난해만 해도 18리터당 2만 원대였던 식용유가 최근에는 5만 8천 원까지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공급도 원활치 않아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19,000원부터 한 22,000원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5만 원대 중반이 됐어요. 그것도 물량이 없다. 뭐 사재기가 일부러 하는지 모르지만 식용유 값이 급등한 건 팜유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달부터 수출을 막아버리자 인도네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더구나 팜유는 화장품과 비누 등의 원료로도 쓰여 대란이 장기화되면 다른 산업으로의 확산이 예상됩니다. 팜유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팜유로부터 유래되는 뭐 계면활성제유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디젤, 글리세린,
그 가격이 전부 다 올라가는 거죠. 문제는 이런 사태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씨를 뿌려서 늦게라도 얻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전쟁이 길어져서 올 가을까지 일어난다. 올해는 전초전에 불과한 거고 내년도는 더 많은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작된 물가 도미노가 얼마나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뜩이나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민주당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이 유포돼 후보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상천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30초 분량의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동영상 제작자와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돈봉투와 허위사실 공표 논란 등을 둘러싸고 영동군수 후보들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석진 영동군수 후보는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 측의 돈봉투 금권 선거로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났다며 정 후보가 자신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당당하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정 후보는 금권 선거 돈봉투, 돈사 악취 민원 유발자 등의 문구가 포함된 문자를 윤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발송해 자신을 금권 선거 주범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선거를 네거티브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충북경찰청은 현재 선거사범 1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6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수수 2명, 당원 명부 유출 등 기타 4명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올해 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했으며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를 24시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훈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오늘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MBC 충북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응선, 국민의힘 최재형, 무소속 이태영 후보가 공약 발표와 주도권 토론 등을 통해 군수로서의 비전과 지역 발전 정책을 밝힙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MBC 충북 뉴스 채널에 동시 생중계되며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요일인 오는 22일 낮 12시 5분에는 괴산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충주 군부대 소음에 대한 인근 지역 보상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충주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작년 말까지 군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에게 소음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입 시기와 거주 일수,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고 소음 정도는 5년마다 측정합니다. 보상 대상은 12,693명으로 거주지를 떠나기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다음 달부터 2달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하지 않을 경우 8월 말부터 보상금이 지급되며 보상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청주 무심천과 미호천 합류부 둔치를 친수 공간으로 가꾸는 정북동 역사 생태공원 사업이 가시화됩니다. 청주시는 문화재인 정북토성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무심천과 미호천 합류부 둔치 13만 제곱미터에 연말까지 40억 원을 들여 잔디마당과 생태 탐방로, 다목적 광장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다음 달 착공을 예고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